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연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또 급할 때는 급하고 지독할 때 지독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연성이 있으면서 처세술이, 그래서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처세가 아주 처세술이 좋은 거죠. 그게 능력이죠. 처세술이 좋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형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24절기 오행이 고루 있기 때문에 인간 운명적 작용에 길한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특히 두뇌가 발달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데서 태어나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두뇌 활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두뇌 활동이 빨라짐으로써 손동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죠. 이게 다 우리나라 자연 이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두뇌가 좋은 것도, 손동작이 좋은 것도, 성격이 급한 것도, 이게 다 우리나라 자연의 그 이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 전체적으로 이런데 또 부분별로 도별로 또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느 도의 사람은 대개 기질이 어떻고 어느 도의 사람은 어떻고,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각 도별로 우리나라 8도의 그 특징을 또 분석을 한 거를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와 같이 그런 의미,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다 우리나라 자연의 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상이 작은 나라이므로 양적 기질이 있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지기를 싫어한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병이란 별명이 붙게 됐죠. 그래서 손재주가 좋고 손동작이 빠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 중 수의 나라라고 그랬죠. 물의 나라다. 우리나라 물의 나라다. 만물의 근원이 물 아닙니까? 만물의 근원. 오행 중에 만물의 근원이 오행인데요. 오행 중에 물이, 물은 모체로서, 물은 어머니다 이거야. 만물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모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최고 으뜸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물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물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행 중에. 물을, 우리나라가요,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토입니다. 토의 나라입니다. 흙의 그 기질이 강한 나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의 나라니까 이게 수하고 토하고는 상극이 돼요. 상극.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수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중국한테 지배를 당했죠. 지금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거는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나라 조금 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지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임금 하나 뽑으려고 그래도 중국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배를 우리가 받았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살아났어요. 지질 않았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화의 나라입니다. 화. 그러니까 수하고 불하고는 상극이죠. 수국화. 극이 되니까 상극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넘봤어요. 나라를 뺏으려고 그랬고 별짓 다 했죠. 우리나라한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 졌습니다. 안 졌어요. 지금까지 침략을 그렇게 수천 번을 역사적으로 받았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런 조금
자연의 오행 중에 가장 좋은 수의 나라다. 수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백두산서부터 전라도 지리산까지 국토 70%가 산이죠. 왕성한 전기가 있다. 산맥의 전기란 인간 운명의 모든 능력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국토 산에 전부 다 70%인데 70%의 왕성한 기가 흐르고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는 것도 다 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도 기가 좋아서 부자 되는 기가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또 출세하고 뭐 어디서 뭘 잘 나가고 어디 가서 뭐를 해서 이기고 1등하고 당선되고 그것도 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도 있지만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건강도 기 아닙니까? 이 말하는 소리도 기가 약한 사람은 말하는 목소리도 작아요. 기가 약한 만큼 목소리가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기가 약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 기가 우리나라 70% 산에 이런 왕성한 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적 기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이거 리더자 1등 누구한테 앉아요. IQ도 좋지. 그게 다 우리나라의 양적 기질을 태어나서 그래. 좋은 이 산이 많아가지고 왕성한 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뭐냐 능력이거든요. 능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연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운한다 그럴 적에요 제가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대운하려면은요 동해바닷물하고 동해바닷물을 저기로 끌어들여야 돼요. 어디냐 충주호로다가 충청북도 충주호로다가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 그 백두대간을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백두대간이 정맥은 지금 다 끊겼잖아요. 도로 뚫고 터널 뚫고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해서 이 지상에 있는 정맥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맥과 동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산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민족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나라는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대흉이 됩니다. 우리 민족 전기가 백두대간인데 그걸 끊는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운하를 하면은 청와대 앞에서 할복한다고 제가요 신문에 20여 배 이상 났어요. 그래서 대운하 팀이 왜 박민찬이라는 풍수가가 이런 말을 하는가 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풍수연구가인데 지금까지 풍수지리가 정계 재계 사람을 다 보고 틀린 바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으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은 참 풍수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운하는 제가 그래서 막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 아무도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 풍수를 연구하면서 이 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요.